반갑습니다. 오늘 구약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랑 같이 우리 고각으로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처음 시작이 다윗 죽는 얘기로 끝나는데요. 재미난 것은 그 열왕기인데 다윗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사울로 시작하지 않고 솔로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저는 참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열왕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 왕인데 재미난 것은 솔로몬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까지 모든 자료를 다 통틀어 가지고 솔로몬은 일단 성경 외에 고대 근동 역사 자료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재미났죠? 그렇게 지혜가 온 세계에 퍼질 정도의 그런 지혜의 왕인데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있는 어떤 비문이나 어떤 토기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발견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전 10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패권을 차지했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가 그렇게 힘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힘이 없었으니까 주변 나라를 넘볼 수 있는 힘이 없었고, 힘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접촉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관련된 것은 성경 아니면 고각 자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한 일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업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경제고요. 하나가 건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봤었을 때 다윗은 광개토 대왕이고 솔로몬은 장수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영역을 이렇게 넓혀놓으니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이제 나라를 정비하면서 행정 개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국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장수왕 때 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솔로몬 때 그런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경제 무역을 위해서 항구 도시 시온 개별을 갖다가 건설을 했고요. 또 하나 이 건설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자기 궁전, 그 성벽을 갖다가 건설했고, 또 하나 중요한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성전이 보시다시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했느냐,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성경에 열왕기에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느냐는 내용이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실 역대기에 있어요. 모리아산에, 성전산에 건축했다는 내용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역대기에 있고 열왕기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의하면은 성전이 어디 건축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미난 것은 어떻게 건축했느냐. 성전도 그렇고 왕궁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 때의 독특한 방식의 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잘 다듬은 돌을 3개를 놓고요, 그 위에다가 나무 백향목으로 된 것을 하나 놓았다. 이것을 열왕기상 6장에도 있고 열왕기상 7장 궁전을 건축할 때도 그 방식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성전 얘기했는데 아래에는 나무, 위에는 벽돌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한 거, 그 건축 방식을 성전도 그렇고 사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었다, 뭐 그런 거죠. 재미난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이게 머깃도인데요. 머깃도라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은 주전 10세기 때에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잘 안 보시죠. 보면은 여기 돌이 잘 다듬은 돌, 그 석공기술자에서 잘 다듬은 돌이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요. 저 공백이 뭐냐? 사실 저기가 백향목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머깃도 가보면 저 자리를 어떻게 했느냐? 나무로 채운 게 아니고요. 뭐로 채웠느냐? 시멘트로 그냥 발라버렸어요. 이게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놀랍죠? 저는 저 자리가 백향목이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것을 지금 새롭게 발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가 솔로몬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것은 그냥 밑에 위에 성문, 오므리 아합 시대 때의 성문을 건축하기 위해서 밑에 주춧돌로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저기는 나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그냥 작은 돌로 시멘트로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벌써 해석을 했죠. 저는 저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솔로몬이 그 시대 때의 그 성벽 있는 그곳에서 한 10m 가보면요, 왼쪽에 보면은 저기 가나안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들어왔었을 때 그때의 가나안의 도시 성문이 있거든요. 그 성문에는 뭐 어떻게 했느냐? 돌이 있는데 하나, 둘, 3개가 있고 그 위에 나무를 대놨어요. 그게 공백이 발견됐거든요. 공백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나무를 직접적으로 재건을 해놨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건축했고 솔로몬 시대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영향을 우리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먹잇돌을 다시 발굴하면은 저기에다가 다시 백향목을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경은 성전을 지을 때도 왕궁을 지을 때도 잘 다듬은 돌 석공기술자를 썼고 그 다음에 3개를 넣고 나무 중간에다가 백향목을 한 켤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지금 황금돔 있는 저곳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곳은 발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저런 그림은 뭐냐? 성경을 바탕으로 재건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재미나죠? 번제단이 있고 보면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그냥 2개의 기둥만 이렇게 등그러니 서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2개가 어떻게 되느냐? 요 기둥 바로 그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성전이 학자들마다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각각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차이가 나요. 왜냐? 성경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재건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지붕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건축적인 기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는데 지성소는 20규빗 성소는 40규빗이라고 하는데 계산되지 않은 것은 뭐냐? 벽 두께예요. 그럼 벽 두께는 없었냐? 하나도 없었고 그냥 바로 그냥 공간만 있었냐? 그렇지 않고 또 벽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너비를 얘기했느냐? 벽 두께 포함하지 않고 40규빗, 그 다음에 20규빗,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느냐? 넓은, 백향목의 이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사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성소는요, 성전은 60규빗, 20규빗, 30규빗이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어떻게 되느냐? 20규빗, 20규빗, 20규빗으로 정 육면체의 그 크기입니다. 그러면 지붕이 높이가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10규빗 차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렇게 지붕에 10규빗의 높이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아예 지붕으로 높이 올리고 그 다음에 경사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성소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돼 있느냐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만으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주변 지역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둘러보아가지고 솔로몬 성전과 유사한 신전들이 있느냐 그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지점에 저 북쪽에 이렇게 유사한 신전과 솔로몬 성전과 비슷한 신전들이 있더라. 이 지도에서 없는 게 어딥니까? 이집트 쪽이에요. 재미나죠? 전부 다 유사한 신전들은 전부 다 북쪽에 관련돼서 유사한 것들이 있고요. 이집트 쪽 저쪽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지역에 관련돼 가지고는 유사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일꾼들을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두로 지역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을 텐데 전부 다 지금 신전에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북쪽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신전과 관련돼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신전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194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서 이곳을 타이낫이라는 곳인데요. 그 알레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곳을 발견했는데 신전이 또 발견됐어요. 보시다시피 돌로 됐는데 바닥이 있고요. 뭐 입구가 있고 그 안에 또 돌로 된 바닥이 있고 또 하나 더 이렇게 안에 있는데 이게 3방구조로 돼 있어요. 뜰, 울람, 성소, 헤칼, 그 다음에 지성소, 드비르. 해가지고 울람, 헤칼, 드비르 해서 이 3방구조로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랑에 뭐가 있느냐 기둥 베이스가 있는데 한 개가 발견됐는데 왼쪽에 비어 있으니까 저쪽에 한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이 2개가 있고 주랑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제 유사성 그래서 논문이 엄청나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을 성경으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림을 고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2개의 기둥이 있는데 사자가 엎드려가지고 베이스를 하고 있고 나무 기둥으로 돼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감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랑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있는 그래서 지성소 있는 곳은 단을 높여가지고 그곳에다가 뭔가 이 사람들은 신상을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이제 제휴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텔타이낫을 통해 가지고요 주랑은 어떻게 모습이었냐 저렇게 지붕을 떠받쳤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아마도 저렇게 지붕을 떠받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주랑의 지붕을 아마 떠받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 타이낫 신전이 그런 재건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또 하나 이
그 텔타이나 두 번째 신전이 그 토론토 대학에 있는 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발견됐던 거기에서 사실 지금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궁전이 옆쪽에 있는 게 되게 궁전이거든요. 궁전 바로 옆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이 또 하나 발견된 거예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가만히 보면요. 궁전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은 신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 텔타이낫에도 아람 지역이지만 그 궁전하고 신전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죠. 이곳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울람 헤칼 두빌에서 삼방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놀랍게도 뭐가 발견되느냐? 지성소가를 팠는데 지성소 안에서 뭐 높이 있는 단 이런 게 발견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토판 지금 오른쪽에 지금 흙으로 붓으로 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흙이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토판인데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뭐가 있느냐? 이 법전이 그곳에 적혀 있는 아카드로 쓰여진 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뭐와 유사합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이거 없어졌네요. 예.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텔타이낫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전이 있잖아요. 예. 이런 유사한 모습이 저기 아람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 텔타이낫 신전이 몇 세기 거냐? 주전 8세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한 200년 이후시 됐거지만 이곳에서도 이제 신전 안에다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가 한 신전은 단을 높여가지고 그곳에다 신상을 갖다 놨지만 한 곳에서는 이제 법전을 갖다가 놓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 지워졌네요. 저는 분명히 적어놨는데 아무튼 그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웠고 중요한 3개의 도시를 건설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앞뒤 문맥을 보면 부역, 강제 노역을 왜 했느냐 그것을 기억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역을 시켜서 건축하는데 그들을 부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 말고 3개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솔, 하나가 머깃도, 하나가 게셀입니다. 이 도시 3개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카고 대학에서 또 시카고 대학에서 머깃도를 발굴했는데 록펠러가 돈을 내가지고 돈 있지 학자 있지 그래서 머깃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발굴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발견된 게 뭐냐? 저 성문을 또 발견합니다. 발굴하면서 거기 발굴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성문이 주전 10세기 거고 이것이 바로 9장 15절에 솔로몬이 세웠던 건축했던 바로 그 성문이다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전에 봤던 왜 돌 3개 켜고 이렇게 백향목 공간이 있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카고 대학은 그냥 머깃도만 발굴하고 9장 15절만 연결시키고요. 그 뒤편에 있는 앞에 있는 하솔 그리고 게젤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갈 야딘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처음으로 열왕기상 9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3장소를 다 연결시켰어요. 연결시켜 보니까 고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사진이 없어졌네요. 네, 그 연결시켜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하솔에 있는 10번째 주전 10세기 때의 도시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게셀의 8번째 있는 도시의 모습하고 머깃도에 있는 5번째 또는 4번째 반 거기 있는 거기 도시하고 다 보니까 도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찍어가지고 아파트 우리 청구 아파트면 청구 아파트의 그 전형적인 아파트 모습 있지 않습니까? 펜트리움이면 펜트리움의 전형적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3개의 도시에서 솔로몬 시대 때의 도시가 성문 방이 6개짜리고 그 다음에 성벽은 뭐 이렇게 상자 모양 벽이 있는 포각벽이 있는 그런 모양으로 도시를 건설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그 구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야딘의 주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렇게 공방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머깃도 제외하고 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야딘의 의견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성경 이외에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활발한 건축을 해서 강제 노역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왕국을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는데 사실 고고학적으로 보면 하솔 건설했죠. 게셀 건설했죠. 그 다음에 성전 건설했죠. 그 다음에 머깃도 건설했죠. 이런 도시들을 막 건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만큼 허리가 휘어가지고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이유를 빌미하기도 합니다. 성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다 통합해가지고 가장 솔로몬 성전하고 유사한 것은 아인다라에 있는 아까 전에 보였던 텔 타이낫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서 발견된 신전인데 그거는 주전 9세기 겁니다. 주전 9세기 건데 가장 유사한 것인데 전부 다 아람 지역,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건축 있는 거 하솔 무기토 게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명만 하면 되지 왜 하솔, 무기토, 게젤을 지금 화살표 맨 위쪽에 있는 게 하솔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무기토고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빨간 게 있는 것이 게젤입니다. 왜 저 장소를 건축했느냐? 그겁니다. 새 도시의 특징, 새 도시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해변길, 국제도로였던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장소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건 뭐냐? 주변이 전부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곡창지대가 주변에 쫙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중심 도시를 정해놓고 그곳에 농사를 지어내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결국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의 손길이 가지 않는 중앙산악 지역이니까 그의 손길이 가지 않는 슈펠라 지역의 게젤, 이스라엘 평야의 머기또, 그리고 저 상부 갈릴리 지역의 요르단 평야 지역에 있는 하솔을 자기가 건설함으로써 자기의 부하를 그곳에다가 직접 파견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나는 농사 그런 것들 갖다가 관장하면서 그래서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부국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건축하는 데 힘을 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건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솔로몬과 관련돼서 두로에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백향목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두로 왕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중에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20성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불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가불, 선불이 아니고 가불. 근데 이 가불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상부 갈릴리 쪽에 있는데 그 가불 땅 관련돼 가지고 그곳을 발굴을 했습니다. 호르밧 로시자이트라고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로 옆쪽에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은 지금 유적지 저렇게 발굴돼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발견됐는데 저 건물이 사진이 없어졌네요. 네, 거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엄청난 양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독특하게 발견된 게 뭐냐? 페니키아, 사이프러스 쪽에 있었던 이 수입 토기가 그곳에서 되게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어요?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로시도 쪽에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일꾼 보내주고 백향목 재료들 줬으니까 우리 소무소금 줄게. 그 중에 가불 땅이라고 했는데 가불을 직접 봤는데 페니키아에 있는 그 사람들의 흔적이 유물이 잔뜩 저 건물에서 발견된 것이죠. 전부 다 몇 세기 거냐? 주전 10세기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일부 지역 다 뭐 소무기가 발견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가불 땅은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쪽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 시대와 관련돼 가지고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네게브 지역은 남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네겝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사실 저곳에 가보면은 200mm 이하 어떤 곳은 50mm도 비가 안 오는 아주 황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 광야 지역에 네모로 처려져 있는 저곳에 사람들이 유적지가 발견됩니다. 오직 구약시대 때의 주전 10세기 때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장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50개가 확인됐어요. 그 중에 일부는 발굴이 되는데 발굴된 모습은 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마차 같은 걸 갖다 불로 쳐가지고 그곳에서 야영하면서 사람들 살고 동물들은 그 안에다가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유목민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는 공용을 하면서 그 동물들을 갖다가 야영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또 발굴도 됐고 몇 세기 거냐? 주전 10세기 겁니다. 전부 다. 200mm도 안 오는데 사람들이 이전에도 살지 않고 이후에도 살지 않는데 주전 10세기 때만 저곳에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언제? 솔로몬 시대 때. 사람을 강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제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강제 이주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지 않는데 사람들을 억지로 그곳에 갔다가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항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항구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에시온 개별입니다. 홍해 아래쪽에 있는 에시온 개별인데 그곳에다가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수도지인 헤브론이나 아니면 중심 도시인 헤브론이나 아니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물건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네게브 지역을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는 길에
뭔가 사람들 정착지를 만들고 여인숙을 만들고 그래서 물건이 안전하게 유다 왕국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분논 마인스라고 하는 곳하고 딥나 마인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두 장소에서 지금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엄청난 양의 구리 광산이 있는 곳이 확인되었습니다. 딥나는 그 이전에 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솔로몬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 발굴에 의해서 분원도 그렇고 딥나도 그렇고 딥나에 예전에 알려진 곳을 다시 발굴했는데 그곳의 발굴 결과가 뭐냐? 그곳에 탄소 14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해보니까 주전 980년 그러니까 10세기 상반기 때에 그곳에 엄청난 양의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딥나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분원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기르베 나하스에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0세기 때 엄청난 양의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구리를 생산하면은 나중에 녹여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구리하고 아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뭘 만들까? 청동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청동 방패 만들고 청동 검을 만들고 청동 거울도 만들고 뭐 이런 금속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금속품을 안전하게 이 또 유다 왕국으로 가지고 와야 될 안전한 무역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게브 지역이 이전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인데 그곳에다가 사람을 일부러 살게끔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무역로 대상로를 갖다가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왕은 한편으로 해변길을 지나가는 하솔 머기도 게젤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세금을 거두면서 한편으로 해상에 있는 항구를 하면서 해상 무역을 하고요. 그래서 향료를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리 광산을 통해서 금속 물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노신 분이에요. 경제도 굉장히 아주 강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안정돼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지만 폭동이 일어나면 일을 못하죠. 두 번째, 외교적으로도 안정돼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제 결혼을 많이 한 거죠. 옆에 있는 누구 공주하고도 저쪽에 있는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저쪽에 있는 공주하고도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주변 사람하고 다 평화롭게 해야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으로 물건도 팔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방에 있는 종교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남유다에 이제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말미에 그런 그 기록들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국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이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도왔던 수가 오히려 그 솔로몬을 갖다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희한하게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헤브론은 안 가고요. 뭐 베일세바 이쪽으로 안 가고 어디 가냐? 북쪽으로 뜁니다. 북쪽으로 가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세겜에 갔을까? 그것이죠. 이문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중심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족장시대, 여시대, 그 다음에 왕국시대 시대를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보면 압니다. 세겜 딱 가보면은 주변이 전부 다 광활한 중앙산지인데 그 옆에 광활한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는 곧 권력이 되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세겜에 뭐 채찍 뭐 얘기하고 뭐 정갈 얘기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왕국이 갈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는데 역대기에 보면 15개의 성읍을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다가 성읍을 건설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래에 멋주롯 해가지고 요새화된 성읍을 이제 건설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들레헴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브론까지 해서 유다 산지에 있어서 유다 산지로 끝나는데 슈플라 지역과 산지 지역에 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라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기 전에 2013년도부터 우리가 여기를 발견했는데 발굴하기 전에 라기스 지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주전 9세기부터 페르시아 헬라 시대까지의 지청이 되어 있고 르호보암과 관련된 시대는 뭐냐? 지청 다섯 번째 지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결과에 의하면은 지청 5는 성벽 없는 촌락이었고요. 두 번째 공공건물이 없고요. 논란이 있지만 공공건물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연대는 이게 의견이 나눠집니다. 르호보암 시대 거다 아니면 그 이전 거다 아니면 그 이후 거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굴하기 전에 2013년도 17년도까지 작년까지 발굴했는데 이모 박사님께서도 오셨지만 방문하셨는데 그 13년도에 제가 토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르호보암 시대 때의 성벽을 발견하려면 네 번째도 아니고 여섯 번째도 아니고
5번째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예, 소망교회에서 우리 세미나 할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튼 5번째 지층이 그렇게 여로보암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성벽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지 한번 보자 이건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CC 지역을 발굴했고, 그 미국 사람은 AA, 그리고 우물 지역에 BB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각각 맡아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드러난 증거가 뭐냐? 저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2000년 아니 3000년 로보암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성벽입니다. 처음으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층 5번째 지층일 것이고 로보암 시대 거고 돌로 된 것이고 너비 3m고 길이가 처음에는 이제 한 15m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더 발굴해 보니까 어디까지 됐느냐? 지금 그 사진의 중앙 쪽에 보면은 하얀 샌드백이 있는데 중앙 쪽에 보면 가로지르는 거 있잖아요. 저게 뭐냐? 로보암 시대 때의 성벽입니다. 예. 길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85m. 알려진 것만 85m고, 이거 생각해보면요, 로보암 시대 때의 도시가 저는 엄청나게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배수로도 있고요, 돌로 됐고, 하여튼 엄청난 양의 돌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건데, 그만큼 로보암 시대 때에 이 성읍이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결코 권세가 세력이 약하지 않았음을 이 성벽이 자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파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성벽 1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면 라기스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때 성벽이 되겠고, 시티월 2 요게 예레미야와 관련된 성벽입니다. 예레미야 44장 7절에 보면은 아세가하고 라기스가 남았다고 바벨론 쳐들어올 때 그 성벽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지층 4와 3의 이 성벽이 히스기야 아마샤 요때 시대 때에 있었던 6m짜리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된 성벽인데, 그 밑에 왼쪽에 보면 지층 5의 돌로 된 성벽. 그런데 청리학적으로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딱 되고, 밑에 6은 가나안 시대 때의 도시가 딱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성벽은 발견돼서, 그래서 그리고 로보암 시대 때에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라기스가 도시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알렸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 아래쪽에 동쪽으로 이렇게 달려가지고요, 저거 지역에서다가 이제 또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성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고요. 그래서 85m라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했고, 거기에 사람 사는 집들이 가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 그 시기 때, 아니 요 전 시기 저쪽에를 발굴하고 있을 때 이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팀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나무 밑에 가가지고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사방 가옥 구조를 얘기했어요.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때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2016년도 17년도에 발견된 게 뭐냐? 희한하게도 사방 가옥 구조가 라기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호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사방 가옥 구조를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라기스에서도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베르셰바에 가보면은 사방 가옥 구조에 의한 도시 그 계획을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라기스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재미난 것은 기둥으로 된 이 사방 가옥 구조가 발견됐는데 벽이 하나, 2개가 발견됐고, 세 번째 것은 일부만 됐고, 네 번째도 일부가 발견됐는데, 이 가옥의 넓이가 제가 재봤는데 정확하게 10규빗입니다. 가옥과 가옥의 넓이가 정확하게 10규빗이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 기둥을 가진 그런 집 구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논문을 썼는가 하면은, 라기스는 로보암 시대 때에 요새화된 성벽을 갖춰진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는 매우 계획화된 도시였다. 그냥 마구잡이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왕국의 누군가 권력자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그런 도시였다. 이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블루프린트 6개의 방과 이 상자 모양의 성벽이 있는 것처럼 로보암 시대 때도 도시를 건설할 때 뭔가 건축가에 의해서, 권력가에 의해서 그렇게 건축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라기스가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2의 도시가 됐던 것은 바로 로보암 시대 때부터 이미 라기스가 부산이 되었다. 이런 걸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알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사방 가옥, 즉 삼방 가옥 구조, 요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 이게 제가 이스라엘 정착할 때 말씀드렸죠. 이 가옥 구조는 정확하게 그 모세 바인펠트 얘기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정결구례를 지키기에 가장 합당했는데, 이 라기스에서 주전 10세기 하반기 때의 로보암 시대 때부터 그렇게 사방 가옥 구조가 보여진다. 그런 것이죠. 로보암이 그렇게 건설하면서 방비를 하니까, 구축하니까 어떻게 되냐? 로보암 제5년도에 누가 올라옵니까? 시샥이 올라옵니다.
이 바로 시작이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 있는 왕 말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왕들 가운데 기록된 사람 가운데 확인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바로 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성경에 딱 요 로보암과 관련된 그 전에 그 아도니람 하면서 여로보암이 도망갔을 때 그때 이제 피난한 거 그 얘기 말고는 솔로몬 시대 때 그 얘기 말고는 딱 그 시대만 딱 언급되고 그 이전 그 이후에 어디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작은 어느 사람이냐? 22왕조 즉 주전 10세기 말경에 있었던 이집트 왕조에서도 열왕기 그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집트 왕조에 의하면은 세송키스 해서 쇼생크 이거와 관련돼 있는데 쇼생크 탈출 그거 관련된데 요게 리비아 원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리비아에서 온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군대 장관을 잘 21왕조 때 잘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바로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 입지적인 인물이죠. 이집트 본토인도 아닌데 이집트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조를 새롭게 바꿉니다. 22왕조 그렇게 바꾸게 되는데 21년간 통치하는데 이분이 왕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그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지만 남유다에서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갔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있었던 금방패, 성전에 있던 많은 금들을 갖다가 가지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집트 기록입니다. 이집트 기록에 의하면은 그의 아들인 오스로콘 1세가 있는데 그도 이제 바로가 되는데 오스로콘 1세가 많은 양의 금을 어디다가? 신전에다가 헌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는 전쟁을 안 했거든요. 전쟁을 안 했는데 많은 양의 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아버지가 전쟁해가지고 빼앗은 금 있잖아요. 그것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금을 이제 전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이 이야기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관을 시키면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작이라는 분이 여기 벽화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원정한 도시를 갖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것인데 우리 이모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단에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가자, 아마도 가사, 그래서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 그다음 베제르, 게셀, 우리 솔로몬이 세웠다고 하는 게셀, 그다음에 라빠도 나오고 다낙, 숭렘, 베시안, 아두라임, 베토론 이런 도시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고, 기또, 다보아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도시들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기럇 여아림, 베토론, 기브온, 아얄론 이 장소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시작 이전, 이후 어떤 이집트의 바로도 강력했던 바로들도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중앙산지로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투트모세 3세도 세티 1세도 메르네프타도 그 어느 바로도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시샥 이 장군만 이 바로만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오냐? 아얄론으로 올라옵니다. 디리안 여아림 올라와요. 여기는 뭐냐? 중앙산악 지역입니다. 여러분 대규모 군사가 산지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끼어이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또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뜯어먹을 만한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뭔가 강력한 정치 집단, 깨부숴야만 한 어떤 집단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탈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중앙산악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시샥 이전에 중앙산악 지역에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다윗 솔로몬이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디르사가 있습니다. 디르사. 사마리아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디르사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처음부터 도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디르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디르사를 누가? 이 시작이라는 분이 고맙게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그때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고 디르사가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그다는 아마도 그 세계인과 관련된 장소가 아닐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 장소는 뭐냐? 약 70여 개의 도시가 전부 다 네게브 지역. 네게브의 남방, 우리 200mm 이하. 아까 전에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솔로몬 시대 때에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강제 이주시킨 정착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확인된 것만 해도 50개나 했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시작은 그보다 20개 더 70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70개나 기록했다는 말은 거기에 뭔가 공격했다는 장소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학적으로 확인되었고 시작도 고맙게도 이 정복한 명단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솔로몬이 건설했던 이유 정확하게 그것을 반대로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무역로 자기가 탈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산, 구리 광산에 있었던 그 지역을 갖다가 자기가 이집트가 이제는 탈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경제적인 그런 금속, 무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끊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집트가 빼앗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력을 다시 부활을 꿈꾸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시샥의 침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납니다. 그냥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그냥 뭐 돌아갔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시샥이 그렇게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공격한 것은 다분히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네겝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물이 없는데요. 물을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무리수를 두르서라도 반드시 네겝 지역을 격파시켜야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여기 지금 그 점령지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가사, 게셀, 다나 이런 도시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 열왕기 또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분명히 갖고 그랬다면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않았고 재미난 것은 이 정복 명단에 예루살렘은 없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시샥이 올라온 것은 분명하고 고각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적으로도 확인되고 성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각적인 이런 증거를 통해서 왜 시샥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면요, 그 경로가 가자 지역까지 와가지고요, 아마도 두 군데로 군사를 갖다가 나누어서 셋 부대, 아마도 라 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푸타 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쪽은 남방 지역으로 보내고요, 한쪽은 이제 중앙 산업 지역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훑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나 등등 수네, 메시안 등등의 도시들을 갖다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마 돌아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샥이 올라왔을 것이다. 머깃도에서 발굴했는데 그곳에서 시샥이 정복했던 도시가 발견이 되었고 그곳에서 뭐가 발견됐냐? 오른쪽에 보이는 저 돌이 발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저기에 뭐가 있느냐? 샤숑크 그 시샥의 이름이 있는 카르투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을 해보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면이 됐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런 비문의 일부였고 거대한 비문을 아마 새겼고 그 밑에다가 뭐 자랑하듯이 했는데 그것이 다 깨져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만 그렇게 발견이 된 것이나 실질적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머깃도에다가 성리 비문을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샥의 원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제5년에 시샥이 직접 올라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시기랑 잘 맞아떨어지고요. 두 번째, 올라와가지고 보물을 갖다가 빼앗고 솔로몬에 있는 금방패를 다 갖고 가지고 많은 양의 감을 갖고 가가지고 결국 시샥은 건축하지 않았지만 아들 오소르콘 1세가 결국 그 금을 신전에다가 바쳤다고 하는 기록과 이제 연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므리, 여러분 오므리 성경에서 사실 열몇 구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므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므리 왕국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로 큽니다.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에 어떻게 동쪽 요르단 지역까지 가가지고 모압 지역까지 오므리 왕조가 다 정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므리 아합 아들 아합, 그 오므리가 오므리 왕조 4세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성경은 아합의 그 악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타임머신을 타고 9세기로 쭉 돌아가게 되면은 오므리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대단한 왕이었느냐? 블랙 오벨리스크에서 기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아시리아 서기관이 왕궁 서기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므리 왕가,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남유다 왕국을 다윗 왕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누구? 오므리 왕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트 우므리 해서 하우스 오브 오므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므리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매우 유능한 강력한 그런 왕국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도를 옮길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르사에서 이전 세력하고 끊고 새로운 왕국을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의 아들 아합은 더했습니다.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성경 역사자료, 고고학자료 이거 기억나시죠? 이 카르카라 전투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자료에도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카르카라 전투입니다. 주전 853년도에 아합 시대 때에 일어난 것인데 거기에서 아수르가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요 서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서쪽에 있었던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아시리아를 연합해가지고 우리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못 넘어오도록 하자. 이게 이 전투의 핵심입니다. 어디에서 아람 지역에 있는 지금 빨간 것이 있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만나는 이 카르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만나갖고 대규모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12명의 왕들이 군사를 보냅니다. 마차를 보냅니다. 낙타 부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투를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아시리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나와 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시리아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를 전부 다 자기 손 아래에 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아시리아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뭐냐? 아시리아가 왕국을 점점 넓혀가지고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고대 근동을 다 자기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그때 12명의 왕 중에 랭킹 쓰여진 순서대로는 랭킹 3위, 마차 순서대로는 랭킹 1위, 군사로는 랭킹 2위. 이 군사력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갈멜산에서 마차 타고 갔다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뭐 저쪽에 아벡에서 전투하고 뭐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국제 전쟁, 대규모 전쟁을 하는데 마차 2,000대, 200대도 아니고 2,000대를 보냅니다. 군사를 10,000명이나 보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군사 10,000명이면 엄청납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집트하고요, 저 히타이트하고 국제 전쟁을 하는데요.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는데 갈그미스가 아니라 케데시에서 전투를 하는데 1274년에 전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 전투를 하는데요. 히타이트 쪽에서 한 2만 명, 여기 이집트 쪽에서 한 2만 명. 그게 세계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마데스도 그리고 하다데슬도 2만 명 보내고 1만 명 보내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10,000명을 보내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마차는 2,000대나. 그래서 재미난 건 그런데 아합이 직접 가지 않고 보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사만 보내고 마차만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합은 마차 2,0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차 2,000대를 굴릴 수 있는 말을 키웠고요. 말을 훈련시켰던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력이었던데 머깃도가 오늘 자주 나오죠. 머깃도 밑에는 솔로몬 시대 거 있는데 그 위에 오므리 아합 시대 거 있는데 거기에 뭐가 발견됐냐? 저렇게 17개의 마구간 이 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삐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목욕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연병장도 있고 합니다. 말은 여러분 전투할 때 그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 유명한 전투 있잖아요. 기마병 오는 전투가 있는데 기마병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항우를 벌였을 때 이 항우를 깨면요 전력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 항우를 깰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 속도도 있지만 말은 눈만 가리면요 죽을 때까지 앞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뭐 이렇게 영화로 보면은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투에서 이렇게 보병으로 서 있으면은 앞에서 말이 달려오잖아요. 마차가 달려오면은 엄청나게 위협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 2대면 사실 보병 1개 소대를 뭐 감당할 수 있다. 뭐 군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머깃도 보십시오. 저기에 17개의 말을 키울 수 있는 마구간을 이렇게 건설해 놓고 지냈다는 거예요. 저기에 한 400여 마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시설이 아마도 카르카르 전투할 때 그 훈련시켜가지고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은 성경으로 보면은 왜 이세벨하고 해가지고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 뭐 이렇게 해서 악한 왕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요 아합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페니키아에 있는 공주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종교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부국하면서 이제 바알 뭐 이렇게 선지자를 키우면서 결국은 나라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므리 하면은 가졌던 어감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것을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아셨으니까,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아합은 오므리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에 뭐 연봉이 몇 억, 뭐 이렇게 되고, 몇백억,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경제수치 얼마만큼 올리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고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오므리 아합에 의해서 세워진 궁전, 엄청납니다. 창고 들을 수 있는 저장용 창고, 보도두, 기름 이런 거 쌀을 들 수 있는 방이 수십 개가 있는 그것으로 둘러싸여진 곳이 있고, 한 곳에는 뭐가 발견되느냐? 상아 제품이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상아가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아는 국산품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브리똥, 부이똥, 뭐죠? 그 가방, 루비똥. 저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팔려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그런 거죠.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상아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지금까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가 있고요. 하나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저쪽에 사이프러스 쪽 그쪽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수백 점의 상아 제품이 발견됩니다. 상아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아에 새겨진 모티브를 보면 이집트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모티브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상아가 이게 수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집트 쪽에서도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도 가져온 그런 모티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도시 한 도시에서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굉장히 사마리아는 국제적인 관계, 국제적으로 놓으신 게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얘기할 때 상아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는 그런 발견물이 우리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것이죠.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상아궁이라면 모든 게 다 상아로 이루어진 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옛날에 자개장 안에다가 나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좋은 나무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개장을 그 위에다가 붙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개장이 있고요. 하나 제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왼쪽 아래쪽에 보면 저 그림이 있는데, 저 뭐 창문에 있는 여인 그 모티브인데, 그래서 뭐 이제벨 창문에서 이렇게 화장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는 그 이제벨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 모티브를 가진 상아로 된 제품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아시리아에 있는 수도에서 발견됩니다. 코르사바드, 님루드 뭐 이런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디서 발견되느냐? 아수르반니팔. 아수르반니팔은 이집트까지 정복한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 아수르반니팔의 침대를 떠받치고 있는 받침 있죠. 그 받침에 뭐가 있느냐? 상아라 되는 저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티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지금 어디서 발견되고요?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아주 국제적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뛰어나게 놓으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물품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 원시 요리안 요것은 상아로 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교회 건물에 보면은 기둥이 있고요. 기둥 옆에다 그냥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 철근해가지고 시멘트로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에다가 기둥머리가 있습니다. 주루라고 하는 캐피탈이 있는데, 그 캐피탈이 저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오세킬달이 그 동전에 그것이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달팽이 모양 돼 있고 중앙에는 삼각형 돼 있고, 이 상아로 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모티브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 발견된 장소가 매우 한정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하나,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부산에 하나, 광주에 하나, 이렇게 5군데. 사마리아에서 발견되고요. 예루살렘에서 발견되고, 하솔에서 발견되고, 머기도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라마나켈이라고 예루살렘 남쪽에서 5군데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둥머리가. 그래서 이런 기둥머리가 5장소에서 발견됐는데, 상아로 이 모티브가 장식돼 가지고 발견된 것은 오직 사마리아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굉장히 보국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합 시대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장소가, 마지막에 이세벨이 죽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왜 이전에 이스라엘인 아합 시대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안 나타납니다. 갑자기 뜬구름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등장하게 돼요.
왜 그랬느냐? 그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평야, 저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 쪽에 전부 다 뭐냐? 밭입니다. 예, 밀밭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는 자가 부를 얻고요. 이 부를 차지하는 자가 곧 권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엘리야가 바알하고 전투할 때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전투했느냐? 갈멜산 올라가 보면요 압니다. 갈멜산에서 보이는 게 뭐냐? 넓디 넓은 광활한 이 이스라엘 평야가 보입니다. 이게 3년 기근에 의해서 다 말라버린 거죠.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신 이렇게 넘어가는데 봐라. 그 속에서 그게 야훼하고 이 뭐 바알신하고 이게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평야에다가 저 도시를 세웠느냐? 그 전에는 머깃도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곳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므리 아합 시대 때는 이 머깃도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 한 복판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농토를 갖다가 자기 손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도시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그 역할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봇의 포도원은 어디 있겠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조금 올라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쭉 내려가면은 아래쪽으로 지역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옆쪽에 지금 나무가 있는 저 옆쪽 아래쪽 그 사이에 거기에서 아마도 포도원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저기 밑에 이스라엘 아래쪽 지역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했는데 그곳에 바위가 막 있는데 바위에서 뭐가 발견된지 아십니까? 포도주 틀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저 아래쪽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부근에 포도밭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궁전에서 아래쪽을 딱 보니까 포도밭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드러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마리아 궁전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궁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직사각형 모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궁전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성문은 4개의 방을 가졌고,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평야에 도시를 세웠으니까 방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벽을 세웠고요. 망대를 4군데다가 세웠는데 해자라는 것을 깊이 판 해자를 성문 들어오기 전에 또 파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깊이 해자를 만들어서 함부로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그 옆에다가 이제 버팀벽을 만들고 미끄럼 벽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벽을 맨 외쪽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침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망대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 아마 이 사이 둘 중에 하나에서 아마도 이세벨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동쪽이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말을 타고 몰고 와가지고 야 나와 함께 한 자가 누구냐 뭐 해가지고 사람이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공조.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오므리 아합 중종으로 봤는데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여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했고요. 거대한 건축.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머깃도 가보면 하솔 가보면요. 아합 시대 때에 물 파는 수조를 팠는데요. 지하로 한 40m 파가지고 저 120m짜리 가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샘물을 갖다가 쭉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이 아무리 일어나도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축시설을 아합이 팠습니다. 심지어 하솔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수맥이 있는데 파기 전에 저 아래쪽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난 다음에 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갖다가 기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모릅니다. 대단한 기술을 이 시대 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물질 문화 했고, 그래서 이런 등등 도시들을 갖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못지않는 그런 건축 활동이 이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사 세력도 있었고요. 메사 비문이 있었는데 메사 비문과 관련돼 가지고요.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 드릴 텐데 제가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까지 다 하려면은 근데 요 모아방 메사 비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돼 있어요. 메사.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에 딱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시대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다. 놀라운 거죠. 예. 아까 전에 제가 시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사가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데 모압왕 메사다. 모압 지역에 있었던 메사다. 있는데 양을 치는 자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왕인데 양을 쳐?
왕은 그냥 궁전에 있어가지고 다스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양을 치는 목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 틀을 양하고 뭐 털을 갖다가 누구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 어머니 20대 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쳤냐?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모압 지역까지 전부 다 정복해서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은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이 죽은 후에 반역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19세기 중반 때에 뭐가 발견됐냐? 저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이름하여 메사 비문. 모압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모압 비문이라고 합니다. 저곳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전 8세기 때 중요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 히스기야와 관련된 게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 이전에 골동품상에 의해 가지고 인장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히스기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이것이 골동품상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예루살렘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냐? 왼쪽에 있는 인장이 발견됐습니다. 1cm밖에 안 됩니다. 1.2cm.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레 히스기야후 멜렉 야후드 예후드 예후드 이렇게 돼 있고요. 히스기야후 그 다음에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은 없는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 왕이라는 글자가 저 인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보시다시피 날개가 있는 저 문양이 있어요. 저 문양이 뭐냐? 왕정 문양입니다. 그래서 문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쓰여진 글자도 유다 왕 히스기야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발견됐습니다. 글자가 몇 세기 거냐? 주전 8세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발견된 거고요. 또 하나 그 인장이 히스기야 인장이 발견된 그 장소에서 1년인가 2년 이후에 뭐가 발견됐냐? 오른쪽에 있는 이 인장이 발견됐습니다. 오른쪽에 한 절반은 뭐 이렇게 안 되게 깨졌는데요. 그 위에는 이제 문양, 뭐 새나 아니면 동물이 있고요. 흔한 그 모티브입니다.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 이사야후 이사야에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했느냐? 나비 예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 다 주전 8세기 글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게 이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비가 사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논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은 장소에서 주전 8세기 글자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때에 히스기야하고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뭐 동시대의 인물이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쿤틸 아두르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아라드가 있는데요. 아라드에 솔로몬 아까 전에 성전과 관련돼 가지고 성전사는 발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 내에 솔로몬 성전과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네게브 지역에 바로 아라드가 있습니다. 아라드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있습니다. 브엘셰바가 여기 있고요. 브엘셰바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 아라드를 만날 수 있는데 아라드에 50m, 51m짜리 저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건물이 발견되는데 그 건물 안쪽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신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으로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발견했는데 그 성전 안에 뭐가 발견됐느냐? 보시다시피 그릇도 발견되고 뭐 번제단도 발견되고 지성소도 발견되고 그리고 글자도 발견됐는데 그 글자 안에 한 글자는 잉크로 써있는데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베이트 아도나이 즉 야훼의 성전 야훼의 집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야훼의 성전이에요. 주전 9세기 때 세워져 가지고 언제 파괴됐느냐? 주전 7세기 때 파괴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요시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지방 성소를 없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것은 저기 옆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서 제2에 썼던 물건들이 그릇들이 발견됐는데 그곳에 카도시 거룩한 성결된 뭐 이런 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프가 있는데 코헨 또는 카프 해가지고 드려진 그 재물과 관련된 그런 글씨가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2에 관련된 어떤 공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헌주를 드리든지 뭔가 제2와 관련된 거예요. 번제단 있는데요. 번제단 크기가 가서 여러분 재 보시면 압니다.
팔로 이렇게 재보면 정확하게 5개고요. 옆으로 5개고 높이는 정확하게 3개입니다. 즉 5규빗, 5규빗,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정확하게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제단하고 번제단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다듬지 않았고요. 위에 보면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옆으로 이제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발굴 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피가 흘러가지고 실질적으로 피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그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제물을 드렸던 제사를 지냈던 그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 오른쪽에 보면 지성소 자리에서 이게 번제단에 있었던 장소 뜰 안쪽에 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소 안쪽으로 툭 튀어나온 게 뭐냐? 지성소예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자리에 뭐가 있느냐? 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다가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계단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분향단을 성소와 지성소 가는 그 앞에다가 만들었는데 한 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작은 거. 그리고 안쪽에 가보면 또 기둥을, 돌기둥을 세웠는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전 9세기 때부터 주전 7세기 요시아에서 파괴될 때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야훼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야훼 한 분에게만 제사 지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짝으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앞에서 봤던 요 콘틀렛 아주르드 비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비문의 글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아도나이 웨 아세라토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요, 철저하게 가나안 모티브입니다. 가나안의 모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남신, 여신, 여기 왼쪽에 이렇게 그림 보면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아마도 주신, 부신, 남자신, 여자신, 여기 가슴에 있는 거 보면 여자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세라일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야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처럼, 아라드에는 아도나이, 야훼와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는 글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주상, 이 모든 것이 뭡니까? 2개 쌍으로 있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야훼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세라를 위하고 아세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주전 9세기부터 7세기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야훼 신을 믿는데 야훼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은 건 뭐냐? 야훼와 아세라를 함께 같이 믿은 거예요. 예, 구약시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딱 2개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 아까 전에 아라드 있는 성전을 갖다가 전부 다 성전을 전부 다 없앴잖아요. 지방 성소를 없앴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다는 것을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부터 2년 전에 라기스를 발굴했는데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이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라기스의 성문 지역을 봤는데 그곳에 벤치가 발견되고요. 벤치 옆쪽에 제위와 관련된 게 발견됐는데 지금 왼쪽에 그림에 사람들이 들어 올리는 게 뭐냐? 저게 병기입니다. 병기. 예.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응아를 어디서 했느냐? 작은 것을 어디서 받느냐? 좀 모릅니다. 몰라요. 저거 화장실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 남자들을 얘기할 때, 이건 약간 다른 표현인데, 남자들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마시틴 베키이르, 이런 모양을 하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벽에 오줌을 싸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벽에다 오줌 싼 거예요. 근것은 어떻게 받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기가 발견된 게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요. 우리 예루살렘 가보면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 지금 라기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전 8세기 컨텍스트인데, 그때 이 성문 지역에 제의와 관련된 어떤 제단과 관련된 게 오른쪽에 그림에 있고 제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문 지역에서 제의 활동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곳에 병기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불결한 그런 장소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후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주전 8세기 말경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라기스에 있는 지방성소 그것을 갖다가 허물고 파괴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변수로 만들어 버린 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종교개혁이 발견됐고 또 하나 브엘셰바에 가보면은 이런 번제단 같은 게 있습니다. 번제단 같은데 아까 전에 아라드에서는 뿔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뿔이 없었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했는데 여기는 다듬은 돌로 뿔이 있는 게 발견되는데 발견된 당시의 모습은 뭐냐? 왼쪽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뭐냐? 뿔이 번제단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허물어 가지고 돌들이 잘 다듬은 돌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반 건물을
공공건물 저장용 창고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벽으로 그냥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걸 번제단을 허물어 가지고 그냥 일반 건물을 짓는 저장용 창고를 만드는 그 건물에다가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아모스가 주전 8세기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셰바 얘기하면서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할 것이다. 이게 여기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냐?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밑에 있는 사마리아 우상 얘기고 단 내신들 뭐 얘기하는데 브엘셰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느라 브엘셰바에서도 분명히 종교 시설을 주전 8세기 아모스 시대 때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재단을 누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허물면서 결국 재단을 허물고 이제 일반 건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냥 뭐 종교 개혁을 했다, 산당을 허물고 뭐 이렇게 주상을 허물고 아세라상 목상을 찍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저는 재단을 허물고 일반 건물을 하고 변수로 만들고 뭐 이런 성전을 갖다가 없애고 하는 모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그 남유다 왕국 끝나고 포로기까지 얘기했는데 하려면은 우리 한 9시 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목사님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남아있는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